예. 예,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객석에 플로어에서 질문을 아주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캡슐이 생길 때 regular 하는 말을 하셨거든요. 자, 그 regular 하는 말은요. 그거는 캡슐 없는 결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결절의 사이로이드의 결절을 볼 때 어떻게 노즐할 때 어떻게 평가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이로이드에서 시스틱 하면 이 당성 부분이 90% 이상을 시스틱합니다. 그 다음에 프리도미넌트리 시스틱하는 말을 쓰거든요. 프리도미넌트 시스틱하는 말은 시스트 성분이 50% 이상. 이렇게 여기에 솔리드 포션이고 여기 시스트 솔리드죠. 그 다음에 프리도미넌트 노즐 하는 말은 프리도미넌트 노즐은 이건 마찬가지죠. 노즐 성분이 5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노즐이고 솔리드 포션이고 솔리드 프리도미넌트 솔리드 여기 시스터죠. 네, 시스터죠. 그 다음에는 컴플리트 프리도미넌트 이렇게 나죠. 그 다음에 스폰지 폼. 스폰지 폼은 이 시스틱 부분이 디퓨저하게 있고 시스터 부분이 디퓨저하게 있고 그리고 시스터 부분이 50% 이상이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틀리죠. 프리도미넌트 시스터는 시스터 부분이 한쪽에 있는 거죠. 요거는 시스터 부분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구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절을 평가할 때, 자, 사이로이드 결절이 이렇게 보이면, 요 결절이 할로락 하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우리가 사이로이드의 캡슐이죠. 여기에 고형, 여기에 이런 캡슐, 피막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피막이죠. 피막이고, 이건 내부죠. 내부입니다. 내부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솔리드한 부분이, 여기 시스틱 부분이 있다. 우리가 이제 사이로이드 결절에서는 시스틱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솔리드 부분이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했는 거죠. 그렇겠죠. 처음부터 시스틱이 아니죠. 그렇게. 레귤라 하는 말은, 일레귤라 하는 말은 피막이 없는 결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피막이 있는 게는 피막에서는 뭐냐면 피막이 컴플리트한 피막이 캡슐이 있느냐, 인컴플리트 캡슐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죠. 가령 우리가 이제 노즐 하이퍼플라시아 이렇게 우리가 비나인 결절에 노즐 하이퍼플라시아는 사이로이드 결절이 증식하면서 주위를 컴프레션했기 때문에 피막 자체가 인컴플리트하죠. 이렇게 불완전한 피막이죠. 인컴플리트 캡슐이죠. 여기 이제 노즐 하이퍼플라시 선종량 가행성이죠. 이건 비나인 결절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만 이거는 캔서 종양이죠. 이런 경우에는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는 컴플리트 캡슐을 가지죠. 컴플리트 캡슐이 이렇게 불완전하지 않고 안전하죠. 주위를 딱 둘러싸요. 요거는 캡슐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여요. 요거는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에 있는 거죠. 요거는 폴리큘라 네오플라스. 예. 그리고 이제 FNH는 노즐 하이퍼플라시아는 안에 시스틱 디제네이션을 잘 일으키고 칼시피케이션, 헤모라지. 요거는 비교적 균질하죠. 이거는 균질하고 요거는 헤테로지너스하죠. 불균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로이드의 결절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자, 캡슐이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내부의 에코가 시스틱하냐 솔리드하냐 그 다음에 프리도미넌트 솔리드하냐 스폰지 폼이냐 그 다음에 내부에 호모지니어스하냐 헤테로지너스하냐.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처음에 사이로이드
다른 결절은 아주 막 네크로시스 있고 칼시피케이션은 말리그넌시가 많은데 사이로이드는 반대죠. 결절이 호모지니어스하고 하이포에코익하면 말리그넌시로 생각하고 내부가 시스틱 디제네이션 칼시피케이션은 하면 비나인이죠. 비나인이죠. 그렇게 보는 각도가 돼요. 그래서 처음 초음파하시는 분은 사이로 초음파 아주 휴지하게 보이면 이건 말리겐시가 아니고 비나인 결절이고 내부가 모노토너스하고 하이포에코익 하면 요거는 말리겐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FNA를 되겠습니다. FNA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면 사이로이드의 결절의 진단은 FNA가 하는 거죠. FNA는 너무너무 쉬운 검사죠. 안전하고 쉽고 아주 결과가 잘 나오죠. 특히 파피럴 캔서는 FNA 하면 거의 다 진단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FNA를 결과를 보고가 중구난방이었죠. 병원마다 다 드는데 이걸 이제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한 지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이건 베데스타 시스템 for reporting thyroid cytopatology 이렇게 이제 통일을 했죠. 이 통일하면 병리과에서 더 스트레스죠. 왜 그러냐면 자 첫째는 non-diagnosed unsatisfactory 이제 FNA를 했는데 이까 도저히 진단이 못 된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가 이제 리스크 오브 말리겐시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퀄리피케이션이 중요하거든요. 난다이스가 난데 말리겐시가 나중에 5% 이상 넘으면 곤란하죠. 병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는 FNA 행사는 문제가 있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난센트는 리피트 FNA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절이 이제 비나인으로 나온 경우, 이런 경우는 말리겐시가 0에서 3%죠. 이거는 클리니컬 파. 요게 3% 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FNA 하는 의사가 암 있는 부분을 안 찌르고 비나인 부분을 찌르면 당연히 비나인 나와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게 문제입니다. 아우스, ATP하고 undetermined significance, or follicular lesion undetermined significance. 아우스, 오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이건 리스크가 5에서 15%입니다. 요 경우는 리피트 FNA인데 이거는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follicular neoplasm, or suspicious for follicular neoplasm. follicular neoplasm은 파피럴 캔서하고 틀립니다. 파피럴 캔서는 뉴클레우스를 보고 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follicular neoplasm은 뉴클레우스를 보고 진단하는 게 아닙니다. 스트럭처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좀 파피럴 캔서하고 병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파피러리 캔서, 카시노마하고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미.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미라는 말을 쓰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FNA나 바이옵시로서 아데노마하고 칼시노마 구별이 안 됩니다. 아데노마 플러스 칼시노마를 합쳐가지고 네오플라스미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폴리큐라 칼시노마라고 진단하면 베스를 인베이전하거나 캡슐을 인베이전하거나 또는 림프노드 메타를 가야 칼시노마거든요. 그 병리 속에는 그 FNA 속에는 칼시노마는 구별이 전혀 안 됩니다. 수술해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파피럴 캔서는 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첫째 세포가 뉴클레우스가 좀 일레귤러합니다. 세포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파피럴 캔서 정상 세포를 또 알아야 파피럴 캔서를 알죠. 정상 우리가 세포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세포가 FNA를 하면 이렇게 폴리클리 스트럭처를 보이거나 폴리큘러 스트럭처를 보이거나 또는 세포가 이렇게 또 하니큰 패턴을 보입니다. 하니큰 벌집 모양.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옥수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수수가 이렇게 돼 있죠. 옥수수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옥수수가 있는데 옥수수를 이렇게 절단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옥수수를 이렇게 절단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세포는 정상 세포는 어떠냐면
뉴클리어스가 이렇게 라운드하거나 오발하면서 사이토플라즘이 연합니다. 연한 사이토플라즘. 연한 사이토. 그러니까 사이토플라즘이 루스하니까 플라스미 루스하니까 경계가 분명하지 세포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핵이 중요합니다. 핵이 뉴클레올라이가 이렇게 있고 뉴클레올라이가 있고 여기에 안에 그라뇰이 크로마틴이 있습니다. 크로마틴이 이렇게인데 크로마틴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로마틴이 있는데 크로마틴이 마이크로 그라뉴라 타입입니다. 그라뉴라 가립 형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셰퍼가 나온다고 길쭉하면서 사이토루스하고 핵이 있고 핵막이 아주 레귤러합니다. 핵막이 레귤러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피러리 캔서가 되면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 하면 세포가 이렇게 길쭉길쭉해집니다. 이렇게 이게 핵이죠. 핵막이 일레귤러해지죠. 핵막이 일레귤러해지고 그 다음에 사이토플라즘이 덴스해집니다. 사이토플라즘이 아주 세포질이 아주 진하게 됩니다. 세포질이 진하게 되고 세포질이 진해지죠. 질이 진해집니다. 세포질이 중심.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속에는 뉴클리어스입니다. 뉴클리어스의 크로마틴이 파인 크로마틴입니다. 아주 크로마틴이 가늘어집니다. 크로마틴이 이렇게 가늘어져가 페리페리에 있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디퓨즈하게 있기도 합니다. 그 마이크로 크로마틴입니다. 마이크로 크로마틴. 아주 가늘어진 크로마틴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핵막의 변화가 옵니다. 핵막이 요렇게 안으로 삐져 들어갑니다. 바깥에 사이토플라즘 세포질이고 핵막이 일레귤러해지죠. 핵막이 일레귤러해지면 여기 세포로가 여기 이제 크로마틴이 이렇게 있는 거죠. 페리페리에 딱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세포가 이렇게 잘리면 어떻게 되느냐? 세포가 이런 식으로 해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슈도 인클루전. 이걸 슈도 인클루전. 진짜 인클루전이 아니죠. 세간으로 세포질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구부러져요. 만약에 이렇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피빈 어피어런스가 되죠. 그렇죠. 커피빈 어피어런스 되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진단. 그래서 파피러리 캔서는 뭐로 보고 진단하면 세포의 핵을 보고 진단. 핵이 이렇게 마이크로 크로마틴 되고 커피빈 어피어런스, 슈도 인클루전 이런 것을 보이고 세포가 뾰족뾰족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그게 많이 생기죠. 그 콜로이드가 덴스 콜로이드. 그래서 결국은 진단을 뭐로 하느냐? 뉴클리어스 세포를 보고 하는 겁니다. 폴리큘라 뉴클리어스는 이거는 육안적으로 강학 핵미에서는 정상 세포와 똑같아요. 그런데 형태가 어떠냐면 마이크로 폴리클을 형성하죠. 마이크로 폴리클을 형성하고 여기에 세포는 육안적으로 육안이 아니고 광학 핵미가 세포는 정상 세포와 똑같습니다. 물론 말리그니시가 아주 심해지면 이제 악성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리과 의사가 만약에 슬라이드에서 마이크로 폴리클이 쫙 깔려 있으면 혹시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미 아닐까 해서 슬라이드를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슬라이드를 전부 다 보면서
우리가 진단을. 만약에 슬라이드 일부에만 마이크로폴리클이 있고 나머지는 마크로폴리클이 있거나 또는 헤모라지가 있거나 콜로이드가 있거나 이러면 이건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미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말씀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미는 세포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구조를 보고 진단하고 파피럴 캔사는 세포를 보고 진단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미 또는 서스피셔스 폴리큐라 네오플라스미일 때는 말리그넌 리스크가 15에서 30%고 이거는 로벡토미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suspicious하고 malignant하고 두 개를 가는데 사실 이게 이제 개인차가 너무 심합니다. 우리 병리과 의사 중에서 아주 진단이 짠 사람이 있고 좀 후한 사람인데 짠 사람 경우에는 suspicious 주고 진짜 그 한 사람은 이제 malignancy를 주는데 malignancy 리스크는 97에서 99%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suspicious는 60에서 75% malignant 리스크를 하거든요. 리스크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보면 병리가서는 최근에 이렇지만 suspicious로 나오면 거의 malignancy 틀림없습니다.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우스입니다. 아우스라고 하는 것은 병리과 의사가 보니까 이게 도저히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래 아우스가 나오게 되면 이제 결국은 임상에서 네가 보고 판단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임상에서 아우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상한 게 나오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결국은 초음파 소견을 봐야죠. 초음파 소견을 보고 내가 말리그는시 가능성이 높으면 당연히 리피트 FNA를 바로 해야 되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쇼트 텀 팔로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우스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아우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이제 초보자인 경우는 초심자인 경우에는 그 FNA를 하고 난 뒤에 스메아를 잘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스메아를 잘못하면 초심자는 스메아를 잘못. 스메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메아를 우리가 세포를 스메아를 할 때 아주 스메아를 잘해서 스메아를 너무 세게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세포가 유크레오스 같은 것이 뭉개지거든요. 그러면 병리과사가 진단을 못하죠. 이거는 유크레오스 보고 진단하는데 유크레오스가 잘 안 보이니까 첫째는 스메아 실수, 스메아 때문에. 그 다음에 드라잉 아티팩트. 요게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스메아가 빨리 고르는데 그걸 잘못합니다. 두 번째는 이 초심자하고 관계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낭성 병변 부위에 있는 고형결절, 이 고형결 변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고형 부위. 비나인 결절인데 비나인 결절 주위에 시스틱 포션이 있는데 바이옵시를 FNA만 세포의 뉴클레우스가 아주 덴스하게 그 염색이 돼 가지고 이 안에 크로마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나인 결절에 솔리드 시스틱 포션 옆에 솔리드 본을 찔러 놓으면 세포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말리그넌시에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 말리그넌시에도 이제 센터 부분을 찌르면 이렇게 아우스가 나오죠. 결국 아우스는 병리과 의사가 진단을 잘 못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센터 부위, 이 네크로시스를 일으키는 부분이죠. 네크로시스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런 테크니컬 에러도 있고, 그 다음에 병리 의사의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주관적 판단. 이것 때문에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죠. 아우스를 최대한 적게 하면 아우스하면 귀찮거든. 또 해야 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 스메아를 잘하고 아티팩트를 방지하고 우리가 결절을 찌를 때 포인트를 잘 잡아요. 결절의 센터부보다는 페리페럴 부분, 그 다음에 결절이 주위를 침륜하는 부분, 그 다음에 결절에서 고에코 부분보다는 저에코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혈관이 많은 부분을 찌르면 안 돼. 혈관이 많은 부분을 찌르면 세포가
혈액하고 다이루션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피해가 잘 찔러요. 그 다음에 병리에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리에서 내가 인포메이션을 많이 주고 그래야만이 병리에서가 진단을 좀 더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권투 선수에서 유효 펀치를 때려도 심판이 안 보면 유효 펀치가 점수가 안 되잖아요. 일본에 보면 사무라이 앞에 갈 때 평민들이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는데 일본 사람 절하는 모습 보면 이상하죠. 절하고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씩 하고 또 갈 때 우리는 돌아서 가는데 일본 사람은 총총그름 뒤로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무라이가 오늘 기분 굉장히 나쁘고 술도 좀 마시고 마누라한테 잔소리도 많이 듣고 기분 굉장히 안 좋은데 평민한 놈이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는데 이놈이 금방지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든 칼을 패가지고 찌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평민을 봐서 칼찬 사무라이 볼 때는 인사를 했는데 한 번 내가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몇 번을 해야 보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한 번 해도 불안하잖아요. 저 칼 차고 있는 놈인데. 그러니까 몇 번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서너 번씩 해야 보는. 그 다음에 뒤로 싹 등을 돌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뒷걸음질 하는 거죠. 일본의 사회는 굉장히 엄한 사회였어요. 일본 사회는 계급이 했고 그 사무라이가 평민들을 완전히 꽉 쥐고 있는 사회였거든. 그러면 사무라이는 지멋대로 하느냐? 영주한테 꽉 쥐가 있어요. 영주한테 꽉 쥐. 일본은 철저한 계급 사회거든요. 그래서 일본 역사상 평민의 반락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평민의 반란이나 노예 반락하는 일본 역사는 어떠냐면 한 번도 민중의 반락하는 건 없었어. 민중이 기껏 하는 것은 이제 그냥 우리가 못 사니까 세금을 좀 감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요즘 말하자면 반란이 아니고 약간의 스트라이크 정도로 끝났어요. 그 일본 역사는 보면 체제가 바뀔 때도 민중의 변화를 지도층에서 체제를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평민하고 지도층하고는 전혀 별 세계거든요. 일본 사람도 지금도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죠. 별로 없고 일본에는 국회의원도 그렇잖아요. 3분의 2 정도가 족벌 국회의원이거든요. 내가 아버지가 국회의원 했는데 아들이 나는 국회의원 싫어가지고 나는 싫고 회사원으로 살겠다 하면 아버지가 갑자기 죽거나 그러면 지역구 주민들이 오죠.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지금 아프신데 네가 빨리 국회의원을 해서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 일본에는 계급 의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계급 사회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계급 사회가 아니죠. 선진국 갈수록 계급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비나인 사이톨로지가 나올 때는 이제 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폴스 네거티브 레이트가 3% 있다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백리에서의 판독이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찌를 수도 있고. 비나인 사이톨로지 나오더라도 100% 비나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초음파 소견이 비나인인데 비나인 사이톨로지 나오면 그건 비나인이겠죠. 초음파 소견이 말리그넌시인데 비나인은 믿으면 안 되죠. 그건 내가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그래서 울트라소노하고 코레이션 해야 된다. 그때는 리피트 FNA를 생각해야 됩니다. 비나인 사이트를 라지 노즈 이게 문제예요. 결절이 큰데 찌르면 다 찌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의심되는 부분을 찌르는데 비나인이 나왔다 하면 이 진짜 믿을 수 있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결절이 큰데 그 결절이 전체가 말리그넌시하고 일부만 말리그넌시인데 내가 말리그넌시 부위를 안 찌르고 비나인 부분을 찔렀으면 당연히 비나인하죠. 우리도 캔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스토막에도 어리 게스트릭 캔서는 바이프시 확률이 굉장히 높죠. 꼭 찌르면 그대로 바이프시는 나오는데 게스트릭 캔서도 큰 게스트릭 캔서는 정확한 부분을 안 찌면 네크로틱 머티리얼만 나오면
견소 아니르고로 병리에 나오게 됩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